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새 부인이 내 자식과 자기 자식을 가르며 시작된 갈등. 그날 이후 우리 집은 더 이상 같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 사이로 스며드는 아파트 거실에서 박성호는 신문을 펼쳐 들었습니다. 50 중반에 접어든 그의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죠. 두 번째 결혼 생활도 어느덧 3년째를 맞고 있었습니다. 거실 한편에서는 재혼한 윤미자가 분주히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고, 계단에서는 미자의 두 아들인 민수와 준수가 웅성거리며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안녕하세요. 지은이 방에서 나와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25살의 지은은 아버지 성호의 하나뿐인 딸이었죠. 첫 번째 부인, 즉 지은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성호는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속에는 어딘가 어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응, 지은아. 잘 잤니? 성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조금 어색했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못했죠. 재혼 이후로 아버지와 딸 사이에도 미묘한 변화가 생겼던 것입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의 모습은 겉보기엔 평범한 재혼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선들이 그어져 있었죠. 미자는 자신의 두 아들 민수와 준수에게만 관심을 쏟았습니다. 반찬을 챙겨주며 이런저런 잔소리를 늘어놓았죠. 민수야, 오늘 면접 잘 보고 와. 준수도 학원 늦지 말고. 미자의 목소리는 자상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을 향해서는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죠. 마치 지은이 그 자리에 없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지은은 조용히 밥을 먹으며 이런 분위기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서운했지만 이제는 그냥 받아들이고 있었죠.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늘 알 수 없는 서늘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도 취업 준비 어떻게 되어가니? 성우가 딸에게 관심을 보이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미자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죠. 민수와 준수도 은근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 네. 이력서 넣고 있어요. 지은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더 말하고 싶었지만 이 분위기에서는 쉽지 않았죠. 왠지 자신의 이야기를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 열심히 해라. 성호의 말도 거기서 끝났습니다.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기가 어려웠죠. 식탁 위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미자는 자신의 아들들에게만 계속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준수야, 엄마가 오늘 용돈 좀 더 줄게. 친구들이랑 영화 보고 싶다고 했지? 준수는 환하게 웃으며 고마워했습니다. 바로 옆에 앉은 지은은 마치 투명 인간이 된 듯한 기분이었죠. 성우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도 별다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가족과의 조화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스스로를 달랬죠. 하지만 딸 지은의 표정을 볼 때마다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고 각자 할 일을 위해 자리를 뜨는 순간 지은은 아버지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아빠, 오늘 시간 있으시면. 하지만 민수가 그 사이를 가로막으며 끼어들었죠. 아버지, 오늘 제가 면접 보고 오는데 저녁의 결과 말씀드릴게요. 민수의 말에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은 할 말을 잃고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이런 작은 일들이 반복되면서 지은은 점점 이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애매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겉으로는 화목한 재혼 가정이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미묘한 균열들이 생기고 있었죠. 그리고 그 균열은 날이 갈수록 조금씩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아버지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삼킨 채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슴속에서 답답함이 올라왔지만 어쩔 수 없었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언제부턴가 아버지와 단둘이 대화할 기회조차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지은이 취업 면접에서 좋은 결과를 받았다는 소식을 전하려고 거실로 나왔을 때였습니다. 아버지 성우가 소파에 앉아 있었고 지은은 기뻐하며 다가갔죠. 아빠, 저 오늘 면접 합격했어요. 지은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와 이 기쁨을 나누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준수가 큰 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저 학원에서 1등 했어요. 준수는 지은을 밀쳐내며 아버지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지은의 합격 소식은 순식간에 묻혀버렸죠. 오, 그래. 우리 준수가 1등을? 성우는 준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지은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할 말을 잃었죠. 자신의 취업 합격보다 준수의 학원 1등이 더 중요해 보였으니까요. 저기, 아빠. 지은이 다시 말을 꺼내려 했지만 이번에는 미자가 나타났습니다. 준수야, 정말 대단하다.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미자는 준수를 껴안으며 과장되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는 지은을 힐끗 쳐다보며 차갑게 말했죠. 지은 씨는 뭐 특별한 일이라도 있나요? 지은 씨라는 호칭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한 집에 사는 가족인데 왜 이렇게 남처럼 부르는 걸까요? 저도 취업에 합격했어요. 지은의 목소리는 작아졌습니다.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이제 독립할 수 있겠어요. 미자의 말에는 축하보다는 빨리 나가라는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얼굴이 화끈거렸죠. 성우는 이런 대화를 듣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그래, 다들 잘 됐구나 라고만 중얼거렸죠. 딸의 상처받은 표정을 보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는데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자가 갑자기 입을 열었죠. 성우 씨, 우리 집안 분위기를 위해서 몇 가지 규칙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미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앞으로 가족회의나 중요한 결정은 저와 제 아들들 위주로 하는 게 어떨까요? 아무래도 우리가 더 많으니까요. 지은은 포크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민수와 준수는 엄마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이 집의 주축이니까요. 민수의 말에 준수도 거들었습니다. 지은 누나는 어차피 시집 가실 거잖아요. 지은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저도 이 집 가족인데 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미자는 냉소적으로 웃었죠. 가족이라. 그럼 지은 씨는 이 집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나요? 생활비라도 내고 있나요? 이 말에 지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직 취업 전이라 경제적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민수와 준수는 이런 엄마의 말에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가족끼리 그러지 말자. 성우가 겨우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미자의 눈치를 보며 어정쩡하게 중재하려 했죠. 우리 모두 가족이니까. 아빠 가족이라면 왜 저만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해요? 지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서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빠의 친딸인데 왜 남처럼 대우받아야 하는 거예요? 미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친딸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가족 구성원들도 있다는 걸 인정해야죠. 준수가 한술 더 떴습니다. 맞아요. 우리도 이제 이 집 식구인데 지은 누나만 특별할 건 없잖아요. 성우는 이런 상황에서도 결정적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모두 진정하자. 가족끼리 이러면 안 되지. 똑같은 말만 반복했죠. 지은은 아버지의 이런 모습에 더욱 실망했습니다. 왜 아버지는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 걸까요? 왜 늘 중간에서 애매하게만 구는 걸까요? 그날 밤 지은은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요. 이 집에서 점점 자신의 자리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지는 차가운 현실이 너무 잔혹했죠. 지은이 눈물로 밤을 보낸 지 일주일 후 온 가족이 모인 저녁 식사 자리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미자가 평소보다 단정하게 차려입고 나타났는데 뭔가 중요한 발표라도 할 것 같은 분위기였죠. 오늘 가족들에게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미자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엄숙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봤고 지은도 긴장한 표정으로 미자를 쳐다봤죠. 이제부터 우리 집안의 모든 중요한 일들은 제 두 아들들을 우선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미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가족 행사든 재정 문제든 앞으로의 계획이든 말이에요. 지은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잠깐만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집의 후계자들이니까요. 준수도 형의 말에 맞장구 쳤죠. 지은 누나는 어차피 나중에 시집 가실 거잖아요. 미자는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지은 씨는 결국 남의 집 사람이 될 거니까 우리 집안의 중요한 결정에서는 제외되는 게 맞죠. 이 말을 하면서 미자는 지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빛에는 차가운 적개심이 서려 있었죠. 뭐라고요? 지은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저는 아빠의 딸이에요. 친딸이라고요. 하지만 민수가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친딸이라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어차피 시집 가면 끝인데. 준수는 더욱 심했습니다. 그리고 누나는 이 집에 기여하는 것도 없잖아요.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기여? 저는 이 집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에요. 왜 제가 기여를 증명해야 하는 거예요? 미자가 찬물을 끼얹듯 말했습니다.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현실적으로 봐야죠. 앞으로 이 집을 이어갈 사람들은 제 아들들이에요. 지은 씨는 그냥 잠깐 머물다 가는 사람이죠. 이 말에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빠, 이런 말을 듣고도 가만히 계실 거예요? 지은이 아버지를 절절하게 바라봤습니다. 성우는 입을 벌렸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미자의 눈치를 보더니 어정쩡하게 중얼거렸죠. 가족끼리 이렇게 편을 나누면 안 되는데. 하지만 목소리에는 전혀 힘이 없었습니다. 편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현실을 인정하는 거죠. 우리가 이 집의 진짜 가족이니까요. 지은이 울부짖었습니다. 진짜 가족? 저는 가짜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미자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짜라는 건 아니지만 우선순위는 있는 거 아니에요? 미자의 말에 준수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누나는 이미 다 큰 어른이니까 알아서 하시면 되죠. 그때 민수가 더욱 잔인한 말을 던졌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누나는 이 집에 얹혀 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취업도 이제 겨우 했고 그동안 집에서 놀고 먹기만 했는데. 뭐라고? 지은이 민수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준수가 지은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건드리지 마요. 우리 형한테. 지은이 비틀거리며 뒤로 밀려났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성우가 겨우 입을 열었죠. 야, 너희들 너무 심하다. 하지만 미자가 남편을 제지했습니다. 성우 씨,
아이들이 하는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지은 씨도 이제 철이 들 때가 됐죠. 지은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밀려왔죠. 아빠, 정말 이런 말들을 듣고도 아무 말씀 안 하실 거예요? 지은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은아, 가족끼리 싸우지 말자. 그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습니다. 미자의 눈치를 보며 제대로 된 말을 하지 못했죠. 미자가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자, 이제 정리됐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지내시면 됩니다. 지은 씨는 조용히 본인 일만 하시고 집안의 중요한 일들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민수와 준수는 승리한 듯 웃으며 어머니의 말에 박수까지 쳤습니다. 좋은 결정이에요, 엄마. 지은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죠. 이 집에서 자신의 존재가 완전히 부정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조차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 현실이 너무 잔혹했습니다. 아빠, 저는 정말 아빠의 딸이 아닌 건가요? 지은의 마지막 질문에 성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인 채 앉아 있을 뿐이었죠. 그날 밤부터 지은은 완전히 이 집에서 소외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진 가장 잔혹한 배신이었죠. 충격적인 사건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집안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지은은 자신의 방에서 나오기조차 꺼려했죠.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성우가 온 가족을 거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는 듯이 말이에요. 다들 앉아라. 중요한 얘기를 해야겠다. 성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진중했습니다. 지은도 마지못해 거실로 나왔죠. 미자와 두 아들은 이미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실 나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앞으로의 일들을 정리해야 할 것 같다. 성우가 말을 꺼냈습니다. 재산 정리라든지 그런 것들 말이야. 이 말을 듣자마자 미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민수와 준수도 관심 있게 몸을 앞으로 기울였죠. 하지만 지은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은이도 이제 취업도 했으니까 결혼 준비도 슬슬 해야 할 시기 아니냐? 성우의 말에 지은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빠,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지은이 당황하며 말했지만 미자가 끼어들었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지은 씨도 이제 25인데 결혼해서 독립할 때가 됐죠. 미자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의도가 깔려 있었습니다. 민수가 한술 더 떴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결혼하면 신랑 집에서 살아야 하니까 여기 재산은 우리가 물려받는 게 당연하죠. 이 말에 지은이 발끈했습니다. 뭐라고? 재산을 너희가 물려받는다고?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집은 우리 엄마랑 아빠가 함께 산 집이에요. 준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은 우리 엄마가 아버지랑 살고 있잖아요. 당연히 우리 것이죠. 당연히 너희 거? 지은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왜 너희가 당연히 가져간다는 거야? 미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은 씨,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딸은 시집 가면 남의 집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집을 이어갈 사람은 아들들이죠. 아들, 그것도 친아들도 아닌 새아버지의 재산을 노리는 거 아니에요? 지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이 말에 민수가 화를 냈습니다. 뭐라고? 우리가 재산을 노린다고? 준수도 거들었죠. 누나야말로 자기 목 챙기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 목? 지은이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내 몫이라니. 이 집은 내가 어릴 때부터 살던 집이야. 내 어머니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는 집이라고. 하지만 미자는 냉정했습니다.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예요.
지금 이 집의 주인은 성호 씨고 성호 씨의 새로운 가족은 저와 제 아들들이에요. 지은이 아버지를 향해 절규했습니다. 아빠, 딸은 이 집에서 남이에요? 정말 남이란 말이에요?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셨던 이 집에서 저는 이제 남이 된 건가요? 성호는 딸의 절규를 듣고도 명확한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은아, 그런 게 아니라 어정쩡한 말만 중얼거렸죠. 민수가 잔인하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솔직히 누나는 우리 집에 얹혀 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이 집의 진짜 식구고요. 얹혀 산다고? 지은이 민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내가 얹혀 산다고 했어? 하지만 준수가 지은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만지지 마요. 사실이잖아요. 준수의 말에 지은이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미자는 오히려 아들을 감쌌죠. 준수야, 괜찮니? 다치면 어떡해. 미자는 지은이 넘어진 것은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지은이 바닥에서 일어나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빠, 정말 이런 걸 보고도 아무 말씀 안 하실 거예요? 저는 정말 아빠 딸이 아닌 건가요? 성호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딸의 간절한 호소에도 침묵으로 일관했죠. 미자가 마지막 타격을 가했습니다. 지은 씨, 이제 그만 철들으세요. 현실을 받아들이고 본인 앞길이나 생각하세요. 민수와 준수는 승리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이제 이 집의 후계자니까 누나는 빨리 시집이나 가세요. 지은은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의 존재가 완전히 부정당했다는 걸 깨달았죠. 아버지마저 자신을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알겠어요. 정말 알겠어요.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정말 남이었던 거네요. 친엄마의 딸도 남이고 25년을 여기서 산 것도 의미 없는 거였네요. 그날 이후 지은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나오지 않았고 가족들과 마주치는 것조차 피했죠. 이 집에서 자신은 정말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가장 잔혹한 배신 앞에서 지은은 혼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격렬한 갈등 이후 며칠간 집안은 차가운 전쟁 상태였습니다. 지은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미자와 두 아들은 마치 지은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죠. 성호는 이런 상황에서 혼자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이 긴장된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지은은 나오지 않았고 나머지 가족들만 식탁에 앉아 있었죠. 미자가 두 아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민수가 성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성호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죠. 아, 괜찮다. 요즘 좀 피곤해서. 성호가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면서 몸에 무리가 온 것 같았죠. 성호 씨, 병원에라도 가보세요. 미자가 건성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걱정하는 것 같지는 않았죠. 오히려 귀찮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성호가 으윽 하며 가슴을 움켜잡았습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며 괴로워했죠. 아버지, 준수가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성호는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으로 쓰러졌죠. 온몸이 경련을 일으키며 심하게 떨렸습니다. 아빠, 지은이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신음소리를 들었던 거죠. 아빠, 정신 차리세요. 지은은 아버지 곁에 무릎을 꿇고 앉으며 울었습니다. 119부터 불러요. 미자가 소리쳤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당황보다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귀찮은 일이 생겼다는 듯이 말이죠. 구급차가 도착해서 성호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지은은 구급차에 함께 타려 했지만 미자가 막았죠. 지은 씨는 택시 타고 따라오세요. 가족만 타야 하니까요. 미자의 말에 지은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족이 아니라는 뜻이었거든요. 저도 가족이에요. 지은이 울부짖었지만 구급차 문은 이미 닫혔습니다. 지은은 울면서 택시를 잡아 병원으로 향했죠.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성우는 이미 중환자실로 옮겨진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했죠.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중환자실 앞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자와 민수, 준수가 구석에서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지은이 우연히 들어버린 거죠. 만약에 아버지가 그런 일이 생기면 유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수의 말에 지은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유언장 같은 건 없으니까 법적으로는 배우자인 내가 제일 많이 받겠죠. 미자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양자로 입적시켜 놨으니까 상속권이 있고. 준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 받는 거네요. 지은 누나는 딸이니까 얼마 못 받을 테고. 아니야, 딸도 법적으로는 상속권이 있어. 민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유리하긴 하지. 미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차피 지은 씨는 시집갈 사람이니까 많이 줄 필요 없죠. 집은 당연히 우리가 가져야 하고. 지은은 이 대화를 듣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생사를 오가는 상황인데 이들은 상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게다가 웃음까지 섞어가면서 말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다가갔습니다. 아빠가 저기서 죽어가는데 유산 이야기를 해요? 미자가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만약을 대비해야죠. 만약을 대비. 지은이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아빠가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민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누가 죽기를 바란다고 했어요? 그냥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 보는 거죠. 준수도 거들었습니다. 누나도 상속받을 생각 없다는 거예요? 위선 떨지 마세요. 지은은 이들의 모습에 경악했습니다. 어떻게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이럴 수 있을까요? 저는 아빠가 살아나시기만 바라요. 지은이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그때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들, 환자가 의식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위험한 상태니까 한 명씩만 들어가세요. 지은이 먼저 들어가려 했지만 미자가 막았습니다. 제가 부인이니까 먼저 들어가야죠. 미자는 지은을 밀쳐내고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미자가 나오고 민수와 준수가 차례로 들어갔습니다. 지은은 맨 마지막에야 아버지를 볼 수 있었죠. 중환자실에 들어간 지은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저예요. 지은이에요. 지은의 목소리는 눈물로 떨렸습니다. 성우는 힘없이 눈을 떴습니다. 지은아. 목소리는 가늘고 약했죠. 아빠, 제발 저버리지 말아요. 지은이 오열했습니다. 아빠가 없으면 저는 정말 혼자가 돼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성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다, 지은아. 아빠가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아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제발 나으세요. 저는 아빠만 있으면 돼요. 지은이 아버지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면회 시간은 금세 끝났습니다. 지은이 밖으로 나오니 미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집에 가세요. 병원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미자는 지은을 완전히 배제하려 했습니다. 저도 여기 있을 거예요.
아빠 곁에 있어야 해요. 지은이 고집했지만 민수와 준수가 지은을 밀어냈습니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다 할 테니까 누나는 그냥 가세요. 그들의 차가운 시선에 지은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병원 로비에서 혼자 밤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곁에 있고 싶었지만 가족들에게 밀려나 있을 곳조차 없었죠. 병원 로비에서 밤을 보낸 지은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미자와 두 아들이 이미 병실 앞을 지키고 있었죠. 마치 지은을 막기 위해 일부러 일찍 온 것 같았습니다. 지은 씨, 왜 또 왔어요? 미자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어제 집에 가라고 했잖아요. 저도 아빠를 보고 싶어요. 지은이 간절하게 말했지만 민수가 길을 막았습니다. 안 돼요. 환자한테 스트레스 주면 안 된다고 의사가 그랬어요. 민수의 말에 준수도 거들었죠. 맞아요. 누나가 오면 아버지가 더 힘들어 하실 거예요. 준수의 말은 지은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그때 간병인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깨어나서 지은 씨를 찾고 계세요. 미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요? 왜 지은 씨를? 계속 지은이 하시면서 보고 싶다고 하세요. 간병인의 말에 민수와 준수의 표정도 좋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중환자실로 들어가려 했지만 미자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제가 먼저 확인해 볼게요. 중환자실 안에서 미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우 씨, 정신 차리세요. 지은 씨 때문에 괜히 힘 빼지 마시고. 하지만 성우의 약한 목소리가 들렸죠. 지은이를 보고 싶다. 무슨 소리예요? 저와 아이들이 여기 있잖아요. 미자의 목소리에는 질투와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은이, 내 딸 지은이를. 성우가 계속 지은을 찾자 미자가 화를 냈습니다. 정말 답답하네요. 지은 씨는 이제 남이나 마찬가지인데 왜 자꾸 찾으세요? 그 순간 성우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습니다. 남이 아니다. 지은이는 남이 아니야. 미자가 중환자실에서 나왔을 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 지은 씨만 찾아요. 지은이 중환자실에 들어가자 성우가 힘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은아, 와라. 아빠 여기 있어요. 지은이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우가 힘겹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은아, 아빠가 너한테 말해야 할 게 있다. 아빠 힘드시면 나중에 말씀하세요. 아니다. 지금 말해야 한다. 성우의 눈에 결의가 서렸습니다. 미자와 그 아이들한테 진실을 말해야 한다. 그때 미자와 민수, 준수가 중환자실로 들어왔습니다. 면회 시간이라며 함께 들어온 거죠. 성우가 모든 힘을 쥐어짜며 말했습니다. 다들 여기 앉아라.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미자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요? 환자가 말을 많이 하면 안 된다고. 닥쳐. 성우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내 말을 끝까지 들어.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성우가 이렇게 강하게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지은이는 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내가 다시 얻은 삶의 전부다. 미자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또 그런 감상적인 소리를 들어. 성우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그리고 성우가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 어머니가 죽기 전에 내게 부탁했다. 지은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빠, 지은이 어머니는 지은이가 태어날 때 목숨을 걸고 낳았다. 의사들이 모두 포기하라고 했는데도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뭐요? 민수가 건방지게 말했습니다. 그게 지금이랑 무슨 상관이? 닥치고 들어. 성우가 화를 냈습니다. 지은이 어머니는 마지막에 내게 말했다. 지은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이라고. 지은이를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버릴 수 있다고. 미자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성우가 마지막 힘을 내어 말했습니다. 지은이 어머니는 지은이가 절대 외롭지 않게 해달라고. 지은이가 이 집의 진짜 주인이라고. 뭐라고요? 미자가 소리쳤습니다. 성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 집도 모든 재산도 원래는 지은이 어머니 것이었다. 내가 장사 실패했을 때 지은이 어머니가 모든 걸 다시 만들어준 거야. 민수와 준수가 경악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성우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진짜 이 집의 주인은 지은이다. 지은이 어머니의 유산을 물려받은 지은이가. 미자가 창백해진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성우가 미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희들은 손님이다. 지은이 집에 얹혀 사는 손님들이야. 이 말에 민수와 준수가 벌벌 떨었습니다. 그동안 지은을 얹혀 산다고 놀려댔는데 정작 자신들이 얹혀 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성우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유원장, 이미 써놨다. 모든 걸 지은이에게. 미자가 병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수와 준수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은 거였습니다. 지은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아빠, 왜 이제서야 말씀해 주세요? 미안하다, 지은아. 아빠가 너무 겁쟁이였다. 성우가 후회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미자와 두 아들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괴롭혔던 지은이 사실은 이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이었던 거죠.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난 후 병실은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미자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었고 민수와 준수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떨고 있었죠. 반면 지은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유언장을 어디에 보관해 두셨어요?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성우가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김 변호사한테 맡겨뒀다. 내가 죽으면 바로 공개하라고. 이 말을 들은 미자가 갑자기 정신을 차리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돼요. 그럴 수는 없어요. 미자의 목소리는 절망과 분노로 떨렸습니다. 왜 안 돼? 성우가 미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 재산을 내 딸에게 주는 게 왜 안 돼? 저희도 가족이잖아요. 민수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3년 동안 아버지를 모셨는데. 성우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모셨다고? 너희가 나를 모셨다고? 그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죠. 너희들은 처음부터 내 재산만 노렸잖아. 준수가 울부짖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저희는 정말 아버지를 아버지로 생각했어요. 아버지로 생각했다면. 성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왜 내 딸을 그렇게 괴롭혔어? 왜 지은이를 이 집에서 쫓아내려 했어? 미자가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하지만 성우는 더 이상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성우가 분노에 차서 말했습니다. 지은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아? 매일 밤 울면서 엄마를 찾는 소리를 들었는데 민수와 준수도 병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 성우가 비웃었습니다. 지은이한테 얹혀 산다고 했던 건 용서받을 수 있어? 지은이를 이 집에서 쫓아내려 했던 건 용서받을 수 있어? 그때 성우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라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김 변호사한테 연락해서 유언장을 가져오라고 해. 미자가 성우의 다리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제발요. 성우 씨, 저희도 생각해 주세요.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너희들이 지은이 생각해 줬어? 성우가 미자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지은이가 어떻게 살지 생각해 줬어? 1시간 후 김 변호사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봉인된 유언장을 들고 있었죠. 박성우 씨가 요청하셔서 가져왔습니다. 성우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공개해 주세요. 김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유언자 박성우는 정신이 명료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미자와 두 아들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습니다. 첫째, 서울시 강남구 소재 아파트와 모든 부동산은 딸 박지은에게 상속한다. 안 돼. 미자가 소리쳤지만 변호사는 계속 읽었습니다. 둘째, 모든 예금과 적금, 주식 등 금융자산은 딸 박지은에게 상속한다. 민수와 준수가 울면서 바닥을 쳤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요. 셋째, 현재 동거 중인 윤미자와 그의 아들들에게는 각각 500만 원씩 위로금을 지급한다. 이 말에 미자가 기절할 듯 쓰러졌습니다. 3년 동안 계획했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 거죠. 변호사가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지은아, 너만이 아빠의 진짜 가족이었다. 우리 지은이가 이 집을 지켜라. 사랑한다. 성우가 지은을 바라보며 마지막 힘을 쥐어짜서 말했습니다. 지은아, 아빠가 늦었지만 너를 지켜냈다. 지은이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미자가 지은의 발에 매달렸습니다. 지은 씨, 제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갈 곳이 없어요. 민수와 준수도 지은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누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지은은 그들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세요? 기억나요. 정말 잘못했어요. 준수가 울부짖었습니다. 앞으로 누나 말씀만 들을게요. 성우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지은아, 너는 이 사람들을 용서할 필요 없다. 너 마음대로 해라. 미자와 두 아들이 병실 바닥에서 엎드려 울면서 빌었습니다. 제발요, 제발요, 저희 살려주세요. 그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괴롭혔던 지은 앞에서 이제는 목숨을 구걸하는 처지가 된 거죠. 지은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이제는 편히 쉬세요. 지은의 목소리는 슬픔과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성우가 마지막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지은아. 아빠의 자랑스러운 딸. 그 순간 미자와 두 아들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의 모든 꿈과 야망이 산산이 부서진 거죠. 반면 지은은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언장이 공개된 지 이틀 후 성우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지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죠. 지은은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지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미자와 민수, 준수는 구석에 서서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했죠. 사람들이 그들을 수군거리며 바라봤습니다. 성우의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이미 소문이 났거든요.
저 사람들이 지은 씨를 그렇게 괴롭혔다면서? 정말 뻔뻔하네. 남의 집 재산 노리고. 미자는 이런 시선들을 견디지 못해 장례식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민수와 준수도 따라 나갔죠.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부어 있었습니다. 장례식 당일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은이 정중하게 미자에게 다가갔거든요. 윤미자 씨,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미자가 기대에 찬 표정으로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용서해 주는 건 아닌지 하면서 말이죠. 다음 주까지 집을 비워주세요. 지은의 말에 미자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은 씨,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미자가 지은의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말이죠. 민수와 준수도 지은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누나, 제발.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갈 곳이 없어요. 하지만 지은은 냉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한 일들을 기억하세요. 저를 이 집에서 쫓아내려 했잖아요. 그때는 저희가 몰랐어요. 준수가 울면서 빌었습니다. 지은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몰랐다고요? 제가 아빠의 친딸이라는 건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저를 남처럼 대했죠. 미자가 지은의 치마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제발요. 저희도 어디 가서 살아야 해요.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아이들 생각? 지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저도 아빠의 아이였는데 그때는 생각 안 하셨죠? 민수가 바닥에 이마를 박으며 빌었습니다. 누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지은이 그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기회는 이미 충분히 드렸어요. 3년 동안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기회가 있었잖아요. 조문객들이 이 모습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럴 만하지. 그동안 얼마나 괴롭혔을까. 인과응보네, 정말. 지은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유언장에 위로금 500만 원씩 주라고 했으니까 그건 드릴게요. 그걸로 새 출발하세요. 미자가 절망에 찬 목소리로 울었습니다. 500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요? 집도 없는데. 저도 그동안 그런 기분이었어요. 지은의 말에 미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마음을 이제야 아시는군요. 그날 저녁 모든 조문객들이 떠나고 장례식장은 조용해졌습니다. 지은은 혼자 아버지의 영정 앞에 앉아 있었죠. 아빠, 제가 너무 차갑게 굴었나요? 지은이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당할 수는 없어요. 일주일 후 미자와 두 아들은 정말로 집을 떠났습니다. 500만 원씩 받아서 작은 원룸으로 이사 갔죠. 그들의 꿈이었던 부유한 생활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준수는 학비를 벌기 위해 배달 일을 했습니다. 미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죠. 그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노동을 이제 직접 해야 했습니다. 한 달 후 지은은 혼자서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큰 집에 혼자 있으니 쓸쓸했지만 마음은 평안했죠. 아빠, 이제는 제가 제 길을 살아갈게요. 지은이 아버지 사진 앞에서 말했습니다. 두렵지 않아요. 아빠가 저를 지켜주고 계시니까요. 지은은 아버지가 남긴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지은아, 너는 엄마를 닮아서 강하고 착한 아이다. 세상이 너를 힘들게 해도 꿋꿋이 버텨라. 아빠가 항상 너를 사랑한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지은이 문을 열어보니 미자가 서 있었죠. 초라한 모습으로 말입니다. 지은 씨, 잠깐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지은은 미자를 거실로 들였습니다. 미자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화려했던 옷차림 대신 낡은 옷을 입고 있었고 손은 설거지로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저 사과하러 왔어요. 미자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잘못했어요. 지은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달라질 건 없어요. 알아요. 저도 알아요. 미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정말 진심으로. 지은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들었어요. 이제 가세요. 미자가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지은 씨, 행복하세요. 정말로.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자가 떠난 후 지은은 다시 아버지 사진 앞에 앉았죠. 아빠, 저는 이제 정말 괜찮아요. 지은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아빠와 엄마가 사랑해 주셨으니까요. 그날 밤 지은은 오랜만에 평안한 잠을 잤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무시당하지 않아도 되는 자신만의 집에서 말이죠.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올 때 지은은 새로운 하루를 맞았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죠.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했고 자신의 가치를 깨달았으니까요. 지은은 미소 지으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거든요. 가족은 피만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곁을 지켜준 한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가족이었죠. 눈물과 배신 속에서 드러난 진실. 그 이야기는 지금도 제 가슴 깊은 곳에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